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원진주의 나는 글 대신 말을 쓴다입니다. 글과 말, 문어체와 구어체로 분리돼 불리는 만큼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특히 대화 위주의 말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볼까요? 치열한 방송 세계에서 살아가는 11년차 방송작가의 피땀 눈물 체험담 원진주의 나는 글 대신 말을 쓴다를 들려드립니다. 방송작가 대 방송잡가.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 신임 작가 시절 동기들과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두고 잡가라고 칭했다. 내가 작가가 돼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할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작가가 되면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를 놓고 키보드만 두드리면 되는 줄 알았고 연예인도 내가 전화만 했다 하면 거뜬하게 섭외도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김밥 주문하기, 출연진 기상 및 동선 체크, 날씨 체크, 소품 구매하기, 다과 준비하기, 심지어 촬영할 계집 치우기까지. 가장 중요한 모두의 비위 맞추기도 있다. 여기서 모두라 하면 출연진을 포함한 선배 작가들과 PD들이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 프로그램 기획 초기부터 방송이 전파를 타기까지 작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 작가, 특히 신임 작가와 서브 작가들의 역할은 절대 작지 않다. 작가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방송이 마비될 정도니 말이다. 고로 지금 하는 업무는 대단한 잡무라는 것이다. 결국 내 손을 거치는 일들이 결코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님을, 누군가는 잡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방송에선 꼭 필요한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 잊지 말자. PD와 작가, 원수와 동반자 그 언저리. 작가와 PD는 한 프로그램을 성공시키자는 공동 목표를 가진 동반자 같은 존재다. 하지만 성격 차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 부부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 덜 싸우란 법 있는가? 그러나 그 싸움의 이유가 같기에 매일같이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견을 조율하고 또 함께 일을 한다. 그와 나는 원수 같지만 동반자 같기도 한 모호한 관계다. PD와의 이견 조율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으나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에게 맞춰준다. 내가 그에게 맞춰주다 보면 상대도 나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내가 먼저 배려했지만 상대가 날 배려하지 않을 경우 그럴 땐 참지 않고 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보통의 작가 PD들은 서로 좋은 관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의 일하는 스타일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나 서로에게 민감한 업무 등은 미리 공유하고 맞춰가는 게 좋다.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한다. 방송 작가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룬다. 벌어지는 것들 모두가 방송 아이템이 되기 때문이다. 방송 작가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방미인이 된다. 사건 사고를 파헤치다가 부부간의 갈등 해결책도 찾아본다. 또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인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배우며 살림의 고수를 만나 그 비책을 들어보기도 한다. 국내의 숨겨진 역사도 배우게 되고 해외 각국의 미를 찾는 여행을 하기도 한다. 방송 작가는 일상이 곧 자료조사와 아이템 찾기이므로 세상 일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다. 그만큼 안 가는 곳도 없다. 여객선이 닿지 않아 통통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섬에도 가고 평생 가본 적 없는 호텔에 잠입해 취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몰랐던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작가는 경력과 실력을 쌓는다. 하지만 여간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방송 작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 1. 항상 호기심이 넘쳐야 한다. 2.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여행을 좋아해야 한다. 4. 어디서든 자고 어디서든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살떨리는 방송사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시간이 가장 중요한 방송국 안에서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 녹화 직전까지 출연자가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녹화 당일 출연자가 펑크를 낸다거나 생방송을 앞두고 방영해야 할 영상이 도착하지 않아 비상이 걸리는 일들이 다반사다. 하지만 방송 작가라면 당황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 우리는 무조건 맡은 시간을 알차게 채워서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게 방송 구성 작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니까. 그래서 난 혹여 생방송날 출연자가 못 올 경우를 대비해 늘 대안을 마련해 놓는다. 그날 소개할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거나 미방송된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준비해서 시청자들에게 깨알 팁을 주기도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보다 빨리 마련해내는 것, 그리고 대본을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후다닥 써내려가는 것,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작가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임기응변에 강한 작가가 되려면 생방송이나 뉴스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 선배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만 꿰고 있어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든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예측해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대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어떤 작가보다 임기응변의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작가의 핵심 노하우 1.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기획안, 아이템 선정. 기획 단계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기획 기간에는 보통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기획회의는 메인 작가와 메인 PD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거기에 서브 PD들과 서브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보태지면서 더 풍성하고 매력적인 기획안 틀과 흐름이 완성되는 것이다. 기획안 작업은 서브 작가들의 자료 조사를 토대로 메인 작가가 도맡아야 할 영역 중 하나다. 기획안을 쓸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 나는 많은 것 중에 단연 소주제라고 말하고 싶다. 책을 쓸 때 목차가 중요하듯 구성 작가에게는 소주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소주제를 정할 때 난 A4 용지를 잔뜩 준비한다. 그리고 기획하는 내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나열한다. 그리고 나열한 단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면서 조합해보기도 하고 여러 개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조금은 과장된 단어를 추가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기획안의 소주제를 잘 쓰기 위해서 폭넓은 스토리텔링은 필수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 시대의 관심사와 프로그램을 엮어내면 좋다. 또 궁금증을 자극할 만한 단어 혹은 귀에 박힐 수 있는 단어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송 작가의 핵심 노하우 2. 자료조사는 무시무시하게. 과거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의 일이다. 4주에 한 아이템을 제작할 때였는데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해야 할 자료조사의 양이 상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낮에는 섭외하고 밤에는 자료조사와 공부를 하고 또 낮에는 취재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 당시엔 학사가 100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분야를 꿰뚫고 있었다. 그만큼 작가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밤을 새운다. 자료 조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에 따라 대본의 질이 다르다. 작가에게 취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취재 내용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과 말하기 전 자료 조사는 필수다. 예를 들어 내가 현빈과 통화할 예정이라면 그럼 현빈의 최근 근황부터 과거 드라마 이야기, 관심사 등 전반적으로 공부해야만 원활한 취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싹싹함과 호탕한 웃음을 더한다면 금상첨화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작가의 비밀은 공감과 상대에 대한 자료 조사인 셈이다.
톡톡 튀는 아이템 만드는 베테랑 작가의 생활 습관. 1. 아이템의 창고인 신문과 잡지. 새벽 4시 방송사별로 첫 신문이 도착하면 작가들은 분주하게 9개의 신문을 후루룩 읽는다. 그리고 정확히 60분 뒤 대본을 쓸 아이템 6개를 선정해야 한다. SBS 모닝와이드의 조간 브리핑 코너를 한 뒤로 나는 종이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됐다.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더 눈에 잘 들어왔고 읽기 편해서였다. 보면서 그날의 뉴스들을 머릿속에 넣기도 하지만 가끔 좋은 문장이나 칼럼들은 메모해두기도 한다. 그럼 나중에 아이템 찾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잡지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담고 있어서 예능 프로그램을 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 2. 한 줄의 기록이 방송이 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휴대폰의 메모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요즘은 카카오톡에 있는 나와의 채팅창 기능을 잘 활용하는데 생각나는 것들이나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그곳에 메모했다가 다시 쓱쓱 올려보면서 기억해내곤 한다. 소소한 메모 하나가 방송의 한 코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본의 근간이 되는 내레이션으로 쓰일 수 있다. 3. 방송은 곧 영상의 힘. 방송은 글과 영상이 어우러져야 하는 장르인 만큼 영화, 뮤지컬과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다. 영상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 하나하나가 나의 프로그램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잡가인지 작가인지 모를 정도로 챙겨야 할 게 많은 현장, 아수라장 같지만 그 현장엔 늘 대한민국 방송작가들이 있다.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작가분들 참 힘들겠다 생각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연자의 한마디가 엄청난 유행어가 되기도 하고 또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니까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쓴다는 게 또 큰 부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시청자들을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주시는 모든 작가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책 듣는 10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